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최근 가장 뜨거운 법률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삼부토건. 네네. 이 삼부토건과 윤석열 후보는 참 여러 번 같이 언급이 많이 되면 여러 좀 질긴 인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그 과거사를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왜 이 인연이 어떤 얽혀 있다고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지. 예. 일단 예. 그 김건희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삼부토건 조 회장이다 또는 신무정이다. 예, 예. 근데 신무정 씨하고 그 무정이라고 하는 신무정 씨하고 삼부토건 회장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예. 무슨 클럽 무슨 그 법다랑 모임을 그분 만들어서 말씀이신가요? 신무정이라고 예.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3년만 더 해라. 고시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 그랬더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예. 구속 끝에 검찰이 될 뻔했 그 예, 고시 됐다. 합격했다. 그다음에 야 너는 검사 운명이니까. 예. 검사로 무정이란 가라. 분이 뭐 하는 분이죠, 원래? 이 본인은 스님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랬다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사란 법사죠, 법사 예, 같은 법사. 분이죠. 예. 신무정. 예.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이제 주로 일했다고 하고 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도 굉장히 친해서 예. 삼부토건에서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뭐 범하나 뭐 이렇게 해외에서 무슨 이 공사할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오고 예. 그랬다는 굉장히 분이에요. 어떤 삼부토건 조 회장하고 굉장히 친한. 가깝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같이. 윤 후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 끝에 그 됐을 때니까 예. 그 이전에 합격하기 전에 이게 예. 20대 때 이미 신무정 씨한테 굉장히 깊은 인연이군요. 깊은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김건희 예. 씨까지를 포함을 해서 다 조남욱, 신무정 요 두 사람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양쪽 다 예. 가까운 거고 그냥 이제 삼부토건만 놓고 보더라도 예. 뭐 그 김건희 씨 그 녹취록에도 나오는데 예. 20년 인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삼부토건은요. 예, 조남욱 회장이랑 그 초기 인연은 제가 아는 거는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님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네, 그래서 어떤, 선배 예, 토건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네. 법대 후배들을 모르겠어요. 그 뭐 진짜 선량한 의미에서 네. 잘 챙겨줬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법을 그 원래 우리 건설사라는 데가 법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가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이니까 어떤 그 서울 법대 후배들을 잘 챙겨놓으면 이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싶었는지, 아니면 네.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후배를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검사들을 후원했던 예, 그런 법대 인연으로 후배들 많이 후원했고 그 뭐 윤석열 후보도 예. 윤석열 당시 뭐 검사 내지는 예. 검찰총장 주인 검사 뭐 이런 시절을 쭉 삼부토건 회장님이랑 선물 리스트도 이미 다 보도가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물 이렇게 계속 관리 대상 내지는 적어도 관리 대상 도움을 예. 받았던 대상 이렇게 볼 수 관리 있죠. 대상이었던 거는 선물 리스트로 추정하면 추정하면 뭐, 예. 충분히 어떤 그 합리적 추정이라 이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삼부토건과 직접적인 어떤 이제 윤석열 검사 그가 된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어떤 그러니까. 사건들이 예. 있냐면 시기별로 예. 이게 많이 헷갈려 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예. 기사만 예. 보고도 잘 정리가 안 될 예.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을 보자면 한 세 건 정도가 예. 삼부토건가요? 예, 삼부토건과 관련돼서 예.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에서 2006년 예. 1월 달까지 진행된 파주 운정지구 택지 불법 불화 및 삼부토건이 공동시행사에게 준 대여금을 예. 조남원 부회장, 그 조남욱 그 회장의 예. 동생 예. 조남원 부회장과 건축본부장이 예. 당시 정모 건축본부장이 예. 배임 횡령한 혐의 사건입니다. 아, 배임 횡령이요. 예. 예. 이게 2005년부터 2006년 1월 달까지. 예. 근데 당시 고양지청 이게 파주 운정지구니까 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예. 관할 사건이거든요. 이때 피의자들은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의 동생이 포함되어 있는군요. 예, 동생과 예. 건축본부장. 예. 근데 요때 윤석열 검사가 예. 당시 수사했던 주인 검사였습니다. 주인 검사였고요. 예, 주인 검수였고. 예. 근데 이제 이때 무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 동생이요. 예, 동생이 조남원 부회장이 예. 무혐의를 받는데 예. 요때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때는 삼부토건이 단순히 시공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시행사가 아니라 예. 시공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예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예. 해명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예. 삼부토건은 그 당시 이 개발사업 파주 운정지구 택지 이 개발 사업의 시행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두 가지를 다 예. 했습니다. 예. 지분 구조를 보면 예. SM이라고 하는 곳이 40% 그다음에 이 조남 그 삼부토건이 예. 시행사 지분으로서 40%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행 전체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예. 거기에 아파트도 직접 시공도 하는 아.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드러난 팩트인가요? 예, 드러난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어떤 인연이 그 다음에 예. 2007년, 2008년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예. 2007년, 2008년 사건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이게 아까 그 본방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 봐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번째 봐준 사건이 2007년, 2008년 예. 사건으로 보여요. 이게 이 두 번째 봐준 사건으로 추정된다 이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예.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가 2011년 10월 달 그 삼부토건 압수수색부터 시작이 됐다는 예. 그래서 2013년 5월 달까지 20개월간 예. 진행이 된 사건.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사건이고 예. 요때는 대검 중수 이과장 예. 윤석열 후보가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 특수부장 예. 요거를 할 때였습니다. 예. 요때는 앞에 그 2005년, 2006년 있었던 파주 운정지구 예. 요 사건,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주상 복합 아파트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예. 수사 대상이 돼. 2011년부터 2011년부터 2013년 예. 5월 달까지 예. 있었던 사건에서 요게 이제 세 차례 사건. 이게 세 번째 거라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아까 건죠. 그 녹취록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녹취록이 나오는군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방을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정리해드리면 예. 여기서 이제 이 조남욱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부사장이더라고요. 부사장. 조시연 부사장이 제가 아까 부회장이라고 예. 했는데 부사장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네. 그렇죠. 그 누군가가 녹취를 해가지고 언론에 제공을 한 거죠. 예. 예, 이 예. 대화록이 예. 총 20시간인데 예. 조시연 부회장의 말이요. 예. 작년 11월 달 대화록이 있고요. 예. 올해 1월 달 대화록이 있고 예. 올해 2월 달 대화록이 있어요. 예. 이 세 개가 전부 다 합치면은 20시간이고 예.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불발된 보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예.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연속해서 이 20시간짜리 대화록을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불발된 대화록은 뭐냐면 예. 그 김환 기자가 한겨레 김환 기자가 예.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편집회의에서 예. 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예. 것이 작년 11월 대화록 예. 중심에 요게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조시연 아까 이제 핵심을 본방에서 말씀하셨던 핵심을 다시 짚으면 네. 조시연 부사장의 말이죠. 이제 이 녹취록의 예, 내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서결이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서결이 형, 뭐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 하여튼 서결이 형이 두 번을 봐줬는데 예. 요번 세 번째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 사람한테 예. 이 녹음을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얘기를 거죠. 한 거예요. 예.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두 번 봐준 것도 예. 2005년 사건, 뭐 2007년 사건 요 두 가지를 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본방에서 말씀하셨던 뭐 영감이 난리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도 이거는 이제 요 얘기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될 뻔했던 예. 요 건이 이제 또 원래 본문에 보도되기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예. 요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감이 난리친 거야. 예. 라고 했던 게 말하자면 2005년 사건으로 추정이 돼요. 2005년 파주 운정지구 사건 때 예. 결국 그 무혐의가 됐던 것.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두 번을 봐줬는데 네. 요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 내용이요. 아까 네, 그 본방에 네, 설명하신 게 요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안 된대요. 예. 이러니까 그 조남욱 회장이 예. 윤석열에게 가서 예. 네 작은 아버지를 봐달라고 졸라라 이거죠. 졸라라.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졸랐는데 워낙 예. 이 전체 녹취록을 보자면 예. 졸랐는데 워낙 강경하게 나왔다. 예. 그래서
처벌이 불가피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난리쳐서 결국은 해결됐다 뭐 이런 취지였나요? 아니요. 예. 그거는 이제 2005년 6년 사건을 예. 아버지가 난리쳐서 해결됐다라는 거는 예. 2005년 6년 사건이고 예. 2011년부터 13년까지 있었던 거는 예. 윤석열이 강하게 나와서 다른 더 윗선을 찾아갔다. 아, 예. 그래서 예. H 두 명의 H 예. 아마 2013년에 두 명의 H 그러면은 나오나요? 딱? 나옵니다. 아, 딱 그래요?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예. 예, 굉장히 둘 다 아.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아, 그래요? 두 명의 예. H. 그래서 그 더 윗선을 찾아갔다. 예. 그래서 그 더 윗선이 윤석열 당시 그 중수이과장 내지는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했던 예. 요 분들하고 같이 뭘 결정을 한 건지 예. 아니면은 윤석열은 그 이후에 이제 뭐 대구 고검이나 이런 데로 이제 좌천을 가기도 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H가 마지막에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는 그거는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요건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예.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등 그 일가와의 관계가 예. 아니 나는 뭐 10년 전에 뭐 골프는 친 적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뭐 그게 해명이었죠. 해명이었어요. 예, 윤석열 후보의. 예. 그 일지에 골프 치러 갔다 왔고 무슨 뭐 선물을 줬고 예, 뭐 예. 이런 거 나왔을 때 예. 요 보도가 나왔을 때 아니 나는 그 양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선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왜 일제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몇 번 만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는 몇 번 만나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예, 그런 취지의 해명이었고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전에 만날 때는 골프 칠 때는 한 번씩 비용을 냈다. 예, 번갈아 가면서 내서 예. 나는 접대 골프를 받은 적이 없다. 아, 이제 근데 이런 취지로 근데 저는 얘기했었죠. 그때 사실 그 접대 골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윤석열 당시 그분이 뭐 당시 2010년 뭐 이쯤이니까 그때는 이제 중수 이과장 그런데 저는 중앙지검 특수부장이거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냐면 저 말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0년 전 그럴 때 그때는 김영란법도 없을 때예요. 맞아요. 그런데 토건업자와 검찰 간부가 만나서 골프를 치는데 한 번씩 돈을 냈다? 관행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검찰을 만나보거나 검찰을 만나본 분들은 에이 설마 이런 그런데 뭐 그건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시면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돈은. 근데 저는 그 말의 신뢰성을 차라리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해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도 없을 때고 또 골프는 사실 뭐 그 전까진 쳤다. 삼부토건 회장이 그때 골프 빌려줘서 차긴 쳤는데 선배님 그때는 업자로서 만난 것이 아니고 법대 선배가 그냥 돈이 많은 분이 골프 한번 치자 그래서 그렇게 친 거였지. 아니 뭐 선배가 술 사주는 거랑 골프비 내는 거랑 다 거기서 그렇게 차라리 해명을 했으면 그래 뭐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번갈아 골프비를 냈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저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와 그 당시에 검찰 간부와 건설업자가 만나서 한 번씩 비용을 내고 골프를 쳤다면 과연 그거를 그 당시에 그랬을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 관계를 아는. 2010년대만 해도 삼부토건이 거의 준재벌급의 그 대형 건설회사였는데 회장님이자 선배님이 그러셨을까 싶어요. 뭐 여튼 그거는 이제 방담이란 방담인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른 중요한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이 2005년부터 2006년 그 고양지청 그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주임검사가 파주 운정지구 건에 대한 해명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공사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은 좀 다른 해명이라 이거죠.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그건 드러난 사실이야 이거죠.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SM이라는 곳인데 SM 뭔데 그쪽은 그쪽은 수사를 다 받고 기소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만 쏙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 걸쳐서 얘기가 쭉 나왔던 이제 2007년, 2008년은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아직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됐던 건에 대해서 이제 조시현 부사장, 그 2011년 당시 부사장이었던 조시현 부사장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뭐 가서 네가 해결하고 와. 무조건 가서 졸라 성렬형한테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 삼부토건이 어떤 검찰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돈독해 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 삼부토건이 연루된 건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언제 또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삼부토건 관련된 사건은 유러피안 리조트 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 9월에서 12월까지 이건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했는데 요때는 조시현 부사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성모 씨라고 이 그 회사 유러피안 시행사 대표 유러피안 리조트 사업인데 여기는 구속 기소됐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요때는 그 윤석열 총장이 대구고검회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좌천돼서 좌천돼서 가 있었던 시기고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됐죠. 근데 이제 2011년이 여기가 조금 재밌습니다. 2011년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20개월 37명이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이랬는데 아무도 구속 기소가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경우가 어떤 이런 37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37명이 20개월간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를 아무도 기소를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근데 이거를 보면 고발 당한 사람이 조남원 부회장하고 정철도 건축본부장이라는 분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 고발을 하고 내부 고발자의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소위 삼부토건에 누가 승계를 할 거냐를 가지고 조남원 부회장과 조시현 부사장이 그러니까 삼촌과 아들이 둘째 아들이 경쟁을 하고 있던 때라 이 말씀. 굉장히 강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요거는 이 당시에 그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헌인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당시 고발된 사건들이 전부 다 조남원 부회장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거 조시현 부사장이 고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 설왕설래가 있었군요. 그 회사 내에서는 그 세력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남욱 부회장 입장에서는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불러서 네가 가서 네가 시작했으니 그런 네가 가서 책임지고 다시 없던 일로 만들어라. 윤석열 검사에게 사정을 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라 이 취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삼부토건 내부에 그 사정을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이것 2번은 됐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조남원이었나요? 조남원 부회장이 자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곤란하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죠. 조시현 대표는 그러면 조시현 부사장은 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서 다 했는데 안 된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아버지는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고 난리를 치다가 또 여기서 이때도 난리를 쳤을 거로 보이고 그러면은 더 윗선으로 내가 그러면 가보겠어.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서울법대 출신의 조남욱 회장은 이 법조계에 민원을 하면 강력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관리를 해와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분이 어떤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죄가 되고 기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기소 자체가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검찰 내부의 높은 분들한테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로 관리가 돼 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녹취록이 사실은 이 녹취록이 굉장히 최근 거잖아요. 작년 11월, 올 1월, 그렇습니다. 2월 이러면서 실은 그 2013년 요 무렵에 조남욱 회장이 조시현, 조남원 두 사람을 둘 다 해임시켜 버려요. 둘 다 해임시켜 버려요. 그거는 싸우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회사 꼴이 되겠냐 이런. 회사가 지금 막 이러다가 회사 이 초과상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다 위험해지겠다 싶으니까 둘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둘 다 해임시켜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본방 때는 제가 이제 해명이 나왔나요? 입장을 다 해명을 다 못 봤는데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 수석 대변인은 오마이뉴스가 제3자의 녹취록을 왜곡 해석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윤 후보는 다른 청이나 검사가 수사하는 어떠한 사건에도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대화 내용은 그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언급도 너무 단편적이라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이 기사를 쓴 분이 이제 구영식 기자라고 계속해서 삼부토건 관련된 기사를 써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의 그 기사를 계속 썼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자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녹취록이 조작됐다거나 이런 주장은 아니죠. 국민의힘 말도. 네네. 조작된 건 아닌데 일단 그 두 가지네요. 하나는 단편적 그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 맥락을 왜곡했다가 하나.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한 거다. 조시현 전 부사장이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긴 있으나 그 녹취록을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대장동 건에서 김만배가 뭐 거짓말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듯이 뭐 그 반론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그 아까 본방에서 이야기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야기했다는 실은 뭐 그 사람이 뭐 시장에 누구의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녹취록들은 남의 얘기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조시현 부사장의 녹취록 자기가 겪은 겪은 얘기예요. 훨씬 더 어떤 뭐랄까요? 팩트에 가까울 가능성이 법정에서 증거 가치가 다릅니다. 아예 남의 얘기를 옮긴 녹취록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전문 법칙이라고 해서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막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면 이렇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이 제 말을 녹취하고 있는데 제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A라는 사람이 누가 뭐 이러이러했대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증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어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문 법칙이라고 해서 그러면 말한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데 거죠. 조시현 씨가 한 거잖아요. 신 변호사님이 이제 녹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인이 겪은 얘기를 해. 내가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굉장히 증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듣고 겪었어.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고 내가 듣고 겪었어. 이 얘기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어떤 신빙성이 있는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겪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나한테 시켰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시켰고 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고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자기가 했고. 본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난리를 쳐서 뭐 그걸 무마시켰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듣고 겪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증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겪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듣고 겪은 얘기를 내가 들었어라고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그 얘기 한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야 증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녹취록 자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건 일단 방어를 위한 거죠. 방어를 위한 건데 이 법정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조시현 씨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죠. 조시현 씨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의 정황으로 보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오마이뉴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이 조시현 부사장이 전 부사장. 지금 다 해임됐고요. 다 해임됐고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해임. 글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조시현 전 부사장이 어떤 얘기를 했던 그 지인, 이 녹취를 한 사람은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얘기를. 그리고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요? 말하자면 이 사람도 얘기를 이게 녹취를 한 사람도 예. 아 그때 윤총이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었지.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시원 부사장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굉장히 어떤 예, 서로 서로 그 관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시원 씨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죠. 예.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이나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줬다. 예. 뭐 관계를 과장하거나 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 또는 예. 남욱도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동기가 있어요. 나름. 예. 말하자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남욱이나 정영학에게 내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한테 돈을 이만큼을 썼으니까 예. 사업 이익을 배분을 할 때 요만큼은 빼고 일단 나한테 돈을 그러니까 주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다 이거죠. 네. 비용을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을 니들이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배분을 해야 돼라고 하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동기가 될 수는 있죠. 예, 그건 동기가 거짓말. 왜냐하면 되는데. 그 비용을 부풀려야지 자기가 나눠줄 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업 배당권을 예. 수익 배당권을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 김만배 씨는 내가 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기가 분명해요. 그렇죠. 예. 동기가 근데 분명해. 여기는 이 조시현 부사장의 부사장의 경우에는 그런 거짓말을 할 동기가 아직까지는 전혀 드러난 게 없다 이거지. 왜 예. 거짓말을 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수석 부대변인은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다음에 맥락상 윤 총장을 가리키는 거는 윤 후보를 가리켰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예. 맥락상. 예. 근데 지금 맥락으로 윤 후보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렇죠. 실명이 막 등장하고. 그럼요. 근데 어떻게 윤 실명이 후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네요. 아니 뭐 네, 사실관계가 윤 후보는 뭐 그런 일 한 적 없다. 예. 따라서 맥락상 이해하기 어렵다. 뭐 예. 이런 겁니다. 예. 그 맥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녹취록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네, 얘기가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예. 수위의 얘기를 예.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아까 본방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셨지만 네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추가 의혹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예.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쪽에서 예. 그 김건희 씨 쪽에서 얘기하고 예. 있는 거는 예.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예. 몰랐다. 예.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좌는 빌려줬지만 몰랐다. 알아서 했다. 이거죠. 알아서 처음부터 했다. 끝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몰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나온 겁니다. 예. 말하자면 2010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가 해명을 한 게 뭐냐면 이항수 대변인도 해명을 한 게 예. 선수 이 씨에게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2010년 5월달, 예. 9월달까지 1단계 주로 이제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 예. 2단계 본격적으로 주식을 이제 예. 주가를 부양하던 단계. 이때 선수 이 씨에게 계좌를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는데 예. 그때 이제 전화로 주문하는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를 전화로 그럼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세요. 예. 김건희 씨 계좌야. 예. 근데 김건희 말고 선수 이 씨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넣어요. 예. 매수나 외도 주문을 넣어. 예. 그거를 받으려면 예.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증권에서. 당연히 예. 그렇잖아요. 왜냐면 계좌 주인이 나중에 문제 뭐야? 삼아. 왜 예. 당신들 예, 그렇죠? 마음대로 해? 이럴 예. 수 있으니까 위임장을 예. 해서 전화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위임장 이러면서 주가 조작의 계좌가 진짜 본인도 모르게 전주도 모르게 계좌의 주인도 모르게 이용된 사례들이 있어서 예. 2010년도부터 무슨 제도가 들어오냐면 매달 계좌 주인한테 예. 당신 계좌에서 이런 그 매집, 예. 매도와 매수 거래가 있었어요라는 것을 통보하는 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선수 이 씨에게 계좌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예. 매달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에 예,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통보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어떤 김건희 씨 말을 100%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막 수십 번 통장에 왔다 갔다 하고 네. 거기 어머니 계좌도 관련돼 있죠. 예. 근데 왜 우리끼리 이렇게 막 사유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예. 또 2010년 지나면서 2011년, 12년 요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5거래일 예. 주식 5거래일 안에 2번 이상, 예. 2거래일 이상
한 종목의 주식을 한 사람이 예. 그 거래량의 30% 이상을 거래한다. 그 제도 자체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서 주가 조작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예. 또 이거를 이거 주의 이거 들여다봐야 돼. 예. 그리고 이거 통보해야 돼. 알람이 뜬다 이거죠. 예, 알람 얼러트라고 예. 하는데 얼러트가 예.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게 1월 28일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영업일 사이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0% 이상 거래한 게 4영업일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경고가 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통보가 안 갔다? 그러면은 증권회사가 통보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통보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보가 갔을 것이다. 만약 통보가 안 갔다면 금융감독 당국이나 증권사에서 누가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요. 증권사나 예.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보니까 무슨 굉장히 이 거래량이 많습니다. 30% 네. 이상 거래가 1월 25일부터 29일 닷새 사이에 그 5영업일 사이에 4일이 30% 이상 거래를 해요. 예. 혼자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거래량 총 하루 거래량의 30% 이상을 막 예. 거의 50% 가까이 거래를 한 날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진짜 몰랐을까? 적어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원 계좌주에게 통보가 되면 미필적 고의, 뭐 이게 조작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 예. 조작이 일어나도 난 그냥 용인할래. 그러니까 이게 늘 정말 어떤 100% 선의로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의 해명을 믿는다 치면요. 네. 지금 제가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죠. 억울하냐면 네. 검찰은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해서 지금 범죄 일람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도 다 써. 이름도 소환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명 클리어 시켜주지도 않고 놔두면 이 선거압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결백한데. 네. 나와서 선거운동 하러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도 못하고. 자꾸 어떤 의심만 자꾸 하고 어떤 언론에서 자꾸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믿겠어요. 윤석열 네. 후보가 김건희 씨가 결백하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데 그거 하나 정말 만약에 검찰이 저렇게 뜨뜻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예. 이게 아니다도 아니고 맞다도 아니고 저렇게 놔두면 굉장히 만약 결백하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계좌를 깝니다. 계좌를 그게 상식일 것 같아요. 계좌를 그렇게 억울하다면 미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정말 그냥 맡겨서 저기서 알아서 했으면 네. 계좌를 보고 그럼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점검하면 이건 몰랐겠구나 알았겠구나 그 그렇죠. 계좌에 그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보면 대강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계산 뭐 전문가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그렇고 이거는 어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거랑 상관없이 이런 행위들은 가부의 어떤 수사에 어떤 죄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 여기 뭐 녹취록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번 대선은 녹취록 대선으로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녹취록이 풀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냥 다 쪽대본으로 예. 녹취록 쪽대본 대선으로 그 역사에서 이렇게 뒤에 돌아보면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분하고 예. 뭐 어느 쪽이든 이재명 후보 쪽이든 예. 뭐 윤석열 후보 쪽이든 그럴 텐데 오히려 가장 그 클리어하기가 예. 쉬운 게 예.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건인 것 같아요. 당사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예. 뭐 이거는 명백한 자료가 본인 딱 오간 있으니까요. 자료가 있으니까. 예. 근데 검찰은 더군다나 범죄 일람표의 그 구체적 행위를 그렇게 써놓고 국민의힘이 공소장 잘못됐다 이러니까 공소장은 잘못된 적이 않았다. 없다. 그러면 검찰이 모든 이 수사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마지막 남은 거는 예. 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범으로서 예. 고의가 있었느냐 그거는 인지를 판단을 했느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리고 불기소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이거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불기소한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 이러한 사유로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는 것 같다. 예.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하려면 당사자 소환 없이 예. 고의를 인정하는 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객관적 정황만 갖고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들도 예. 있죠.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예. 불러서 들어는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당연하겠죠. 그건. 예. 근데 이제 아직 부르지도 않고 있는 것 예. 자체도 문제고 그게 뭐 작년 추석 때부터 부른다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안 부르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른 이런저런 자료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 정말 딱 그러니까 이 어떤 가장 우리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질문은 저는 아까 그 우리 신비원께 제가 여쭤봤던 네. 딱 궁금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대단히 억울할 것이다. 예. 이 선거 국면에. 네,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아, 네. 저렇게 난 결백한데 왜 범죄 일람표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 다 적어놓고도 불러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클리어 시켜주지도 않느냐. 근데 거기서 김건희 씨의 해명이 잘 이해. 그렇게 이 정도면 진짜 만약 결백하다면 그냥 미치고 팔딱 뛰기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해명을 위해서 네. 계좌를 공개하면 됩니다. 특히 뭐 다 공개해서 개인 재산을 까발리라는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용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5개 내지는 6개.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세상에 한 종목을 5개 내지 6개로 거래를 했어. 그것만으로도 의심이 가네. 이렇게 얘기는 하십니다. 뭐 그것까지 뭐 그것까지 예. 포함을 해서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죠. 저는 100번 그렇습니다. 양보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한다면 최은순 씨 통정 매매라고 예. 지금 그것도 의심되고 말입니다. 있는 최은순 예. 씨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딱 공개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 해석 주관적 해석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녹취록 예. 쪽대본 녹취록은 그렇습니다. 주관적 해석 맥락상 나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했어. 나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했어.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숫자로 다 이건 이루어진 정말 거거든요.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굉장히 쉬운 사안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뭐 선거랑 상관없이 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뭐 언론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했으니까 정말 네. 제발 선거가 끝나고라도 맞으면 이거는- 맞다 틀리면 틀리다는 어떤 수사 결과를 예. 반드시 좀 명쾌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조정은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고 누구를 직접적으로 상해하거나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지만 이 피해는 개미들에게 그렇습니다. 개미들 예. 학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늘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 조작이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예. 점점점 강화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가가 만약에 어떤 한 특정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의 신뢰성 자체를 허무는 거니까요. 네. 예, 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혹시 더? 아니요. 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예, 답답해서 제가 네. 이건 정말 어떤 사실관계가 좀 빨리 드러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선거 좀 그놈의 선거 상관없이 좀 이 어떤 네. 알고 싶어요, 진짜 왜 검찰은 어디까지 하고 왜 소환을 안 했고, 혹은 김건희 씨는 정말 만약에 결백하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 왜 그걸 속 시원하게 해서 좀 결백을 증명하지 않는지. 저 사과하겠습니다. 예. 결백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몰아붙였고 의심의 눈초리를 아니요.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백하시다면 예.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검찰도 하여튼 분명한 언젠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네. 왜 그렇게 늦었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거가 그렇죠.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거면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 얘기를 해야지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이 미진해서 수사가 그러니까요. 늘어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